강원 대부분 선거구 후보자들의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춘천 지역은 뒤늦은 선거구 획정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선을 통해 후보자들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선을 앞두고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중심 도시인 강릉 선거구는 선거 초반 다자구도가 짜이면서 격전을 예고했습니다. 4선 현역인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5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야권이 일제히 새바람을 내세우며 인물 교체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4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돌봄의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서고 실습지 부지에 건립 예정인 강원특수교육원 원주는 오는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도 후보 대부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선거구는 아직 대진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경선을 앞두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에서야 선거구 유지가 확정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선거구. 대진표는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춘천, 갑을 모두 경선을 치를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춘천, 갑만 단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에서 8일, 더불어민주당은 10일에서 12일 경선을 실시합니다. 먼저 춘천 갑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노용호 비례대표 의원과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맞붙습니다. 이 경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은 민주당 허영 의원과 본선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무소속으로는 오정규 전 전남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출마합니다. 춘천 을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3파전이 펼쳐집니다. 현역인 한기호 의원과 허인구 전 지원방송사장, 이민찬 당 상근 부대변인이 경선을 치릅니다. 민주당에선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전성 민주당 춘천을 지역위원장 간의 2자 경선이 이뤄집니다. 무소속으로는 이호범 전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이 출마합니다. 경선에 뛰어든 예비후보들은 지역구 발전 공약을 제시하며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선 결과는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민주당은 오는 12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치열한 당내 경쟁 속에 누가 대진표의 빈자리를 채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영동 지역 중심 도시인 강릉 선거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인 권성동 국회의원이 5선 도전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맞서는 야당 후보들은 변화와 인물 교체로 맞불을 놓으며 격전을 예고했습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영동 지역 중심 도시인 강릉 선거구는 각 당 공천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서 다자구도로 선거판이 짜였습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4선 현역인 권성동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아 5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을 포함해 2번이나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강원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여당 원내대표 자리까지 올라 여권 실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 자리에 오른다면 더 큰 정치를 통해 지역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 경륜 그리고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발휘됐을 때 비로소 그런 예산 확보도 가능한 것이고 또 사업 유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선 중진 의원이 강릉 발전을 앞당기는 적임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중남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중남 후보는 해직 공무원 출신으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30년간 보수가 이끌어온 강릉은 변화가 절실하다며 미래를 바꿔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강릉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중심에 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같이 힘을 합하면 강릉의 새바람을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한근 예비후보는 국회 사무처 법제실장, 강릉시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 강릉 시민들은 정말로 변화와 새로운 국회의원 인물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다. 그다음에 피로감이 높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시민들에게 오롯하게 결정권을 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끝까지 이번 선거에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개혁신당 이영락 예비후보는 국민을 위한 소신 있는 정치, 섬김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진보당 장지창 후보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에 설 것을 내세우며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당 후보는 보수 우위의 전통적 표심과 강한 조직력을 앞세우고 있고 이에 맞서는 야당 후보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새바람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강릉 선거구는 초반부터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6일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총선 공약화하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원지부는 돌봄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제도가 없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이고 대부분이 기간제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각 정당의 공공돌봄시설 확충과 돌봄 민영화 정책 폐기,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 정책 등을 공약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언론에서도 매일 돌봄의 중요성이 오르르 내리락하는 이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까지나 우리 돌봄 노동자들을 허드렛 일을 하는 신분으로 저평가하고 유령 취급을 할 것입니까?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은 학교 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여건 조성과 부지 및 시설 공동활용,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증진 등의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영서고 실습지 부지에 건립 예정인 강원특수교육원 원주는 오는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장애인식 개선에도 이 특수교육원의 그 설립이 큰 도움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원주시도 앞으로 남은 이 특수교육원 설립에 필요한 그 절차와 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품이나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 간혹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가 가능해지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겠죠.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의 배우자 또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이렇습니다. 선거 구민의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은 사람 또한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혹여 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집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인프라적으로는 사실 완벽하지 않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검증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아직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처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다른 스타트업들에 충분히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적으로 지원 정책들을 말씀드린 비용적인 부분에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한 뭔가 네트워킹 행사보다는 조금 더 각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더 마련되면 더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를 고발했습니다. A씨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 현수막을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하고 해당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원주시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지역구 면사무소 소속 직원 6명에게 한우 등 5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 1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지만 산간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전날부터 6일 오전까지 쌓인 눈의 양은 홍천 구룡령이 10.5cm로 가장 많았고, 삽당령 9.6cm, 진부령 7.7cm, 강릉 왕산면 6.3cm 등을 기록했습니다. 전날부터 강원 산간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눈이 그치면서 6일 오전을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7일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나머지 지역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고성군이 교통량 증가와 교통체증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7번 국도를 대상으로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1단계로 교통량이 많은 간성에서 속초 구간 교통신호 연동화를 구축한 뒤 이달 말까지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간성 현내 구간 교통신호 연속 진행 방식 사업을 다음 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특화단지 유치와 우수인력 교류 등 상호 협력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바이오, 메디컬 융합, 뇌과학, 차세대 반도체, AI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개발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 강원도 발전계획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도시 조성과 찾고 싶은 열린 도시, 살고 싶은 쾌적 도시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